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 메이커, 현재 시장 상황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일단 제가 발표하려고 솔라셀 제조장비에 대한 기술 동향인데요. 일단은 차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의 종류 및 장단점인데 그 전에 왜 태양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아모르퍼스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라인을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하게 된 아르바게에서 하는 제조장비에 대한 장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턴키에 대한 각사적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을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조력, 풍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가장 풍부하고 자연 원으로 쓸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2010년에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한 20테라와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태양광에서 나오는 기술 저희가 전체를 만약에 100% 활용한다 그러면 연간 12만 테라와트의 빛이 나오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시간만 받으면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력발전 하는 게 한 8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한 5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지금 그런 재생에너지 분 안에서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장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모든 각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접만 무한 에너지죠. 어디든지 가면 설치가 가능하고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동 머니 오일 머니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거를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쪽까지 전부 다 끌어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TV에서도 보셨겠지만 몽골 유적민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태양광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전력을 구하듯이 아마 아프리카도 이런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게 되면 전기 전체에 대한 인프라를 형성하지 않고 이런 태양광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전력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소위 사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 굉장히 메인터넌스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먼지가 붙으면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이거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걔가 쓰러지고 단지 이제 새들이 떨어뜨리는 비설물들 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메인터넌스를. 특별하게 많은 로스를 가져오지 않고 단지 이제 메인터넌스가 거의 불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발전 효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태양광 안에서 좀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아모르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에서 7%. 이쪽으로 설명드렸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1% 정도를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모르파스는 한 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에 수명이 기는 데가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지금까지 저희도 알고 한 30년 정도 태양을 했었는데 한 30년 정도의 보증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연간 태양광 시장이 한 48% 정도 돼서 아마 2007년에는 4기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 계속 48%에 대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이 안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태양광을 굉장히 주도하던 부분이 일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본이었었는데 거의 지금은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독일, 그 다음에 유럽연합 안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들이 굉장히 지금 이 태양광 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 연합 안에서는 거의 한국이나 유럽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만은 실제로 지금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한 모듈을 중국이나 외국에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은 휴셀이 독일 업체가 샤프를 제치고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샤프가 미리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샤프 같은 경우는 벌크 실리콘에 대한 수요를 예측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공장이 한 50%밖에 가동을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카메라와 LCD 공장이 10세대 라인에 대대적으로 1기가 이상의 지금 대형 면적의 솔라셀을 투자했다는 걸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휴셀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4년
사실은 카네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굉장히 아우로파스 실권 안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 브레이크스루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 11%대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카네타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보면 아직 이게 거의가 단결점을 주로 메인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철강이 아우로파스 실권 장비를 도입해서 올해 지금 거의 양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우로파스 실권 안에서는 이제 한국 투자가 이제 시작됐다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설명을 드리고, 이건 뭐 실리콘 계와 함께 일개가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단결점보다는 다결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다결점이 거의 지금 메인 기준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막계 안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콘. 탄핵은 지금 뭐 오프라인이나 엘리콘이 실질상으로는 뭐 거의 12개가 개발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표현 상위가 완전하게 검증돼서 양산은 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개발 중에 있으면 12월에 지금 그걸 릴리즈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갈리마세나이트 쪽은 뭐 워낙 예전부터 그 위성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연구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역시 그 방막계 쪽에서 CIGS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스파타로 하는 방식이나 그 중창기로 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지금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지금 우리 각 국내 연구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마켓 시험이에요.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지금 결정이 안에서는 다결점 폴리실리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의 아웃바운드 실리콘 그 다음에 탄대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막계 쪽으로는 거의 뭐 CIGS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국내 연구소나 각 이 태양전지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각 태양전지 장단점을 보게 되면 역시 단결적으로 뭐 거의 뭐 발전율이 가장 독보적으로 좋고요. 단지 이제 그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대면적으로 저기 하기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재상에 헬스에서 여기서 데스크를 보니까 한 450mm 그 인got 언어를 붙여서 내놨었는데 그것이 된다 그래도 물론 그 효율이 높지만 대형 면적이 아마 다른 그 전체를 보면 태양광 발전용으로는 아마도 글라스를 이용한 대형 면적보다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결점은 기판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결점보다는 좀 싼 편이고요. 그러면 아무로파스 시스템 같은 경우 발전율이 낮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보증하는 게 그 패널의 통계를 하면 10%를 보증하고요. 그걸 모듈을 연결하면 2.5% 정도가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대만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이크로 크리스탈 시스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갈리마세나는 30% 40% 하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목적에 좀 사용하기 어려워요. 아까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역시 그 싱글 타입에서는 한 5%에서 8%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크리스탈을 한 2마이크로 정도 올립니다. 2마이크로를 올리면서 한 11%에서 12% 저희도 지금 이거 시작을 해봤는데 8.5%까지는 만들어냈는데요. 역시 한 10에서 11%까지는 가야지 고객들이 투자 생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역시 가장 키 테크놀로지가 되는 CVD의 가격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 CVD 가격이 얼마나 하느냐가 전체 장비 투자 효율성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티슈 글라스가 들어오면 레이저로 패턴링을 뜨고 그 다음에 CVD로 PI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피팅하는 게 스파타로 배변 정도를 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키 테크놀로지 역시 가장 키 테크놀로지 역시 CVD 기술하고 스파타 그러니까 레이저가 최근에 저희가 알아보면 굉장히 레이저가 그 전체의 그 제품의 일들을 많이 좌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안에서 그냥 그 간단하게 레이저 하는 게 아니고 첫 레이저 패터닝을 뜨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나의 키 테크놀로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CVD고요. 그 다음에 스파타, 그 다음에 레이저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A사나 엘리콘이나 모든 회사들이 LCD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그거에 대한 스케일업이나 아니면 스케일 다운으로 이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알각은 LCD 이전에 한 30년 전부터 별도의 솔라셀 장비에 대한 컨설을 받고 전혀 지금 LCD가 그냥 틀린 컨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LCD에 대한 그 기술을 여기다 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의 기술이 LCD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거꾸로 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그 인라인 장비의 P12입니다. 이게 지금 인라인 장비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한 30년 전부터 저희가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양산 라인에서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저희가 아는 거는 이 CVD는 데코레이션을 좀 천천히 해야지만, LCD는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물성적으로 중요하지만, 얘는 안에서 일어나는 물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코레이션을 천천히 해서 LCD하고 틀린 막질, 막 안에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박에서는 13나노, 1분에 13나노 정도를 켜진 데코레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굉장히 로우 데코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NFC-를 쓰지 않고요. 실드들은 보통 실버 클리닝 같은 데 NFC, 저희는 NFC-를 쓰지 않고 그냥 일괄 실드들을 전부 다 교체해가지고 클리닝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장을 CVD로 선박하는 그런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사들의 CVD를 좀 비교해보면요. 알박, 엘리콘, 어플라이드 주성인데 저희는 인라인 타입이고 엘리콘은 배치 타입, 그 다음에 레이마트는 플러스 타입, 주성은 플러스 타입인데 이제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각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13.5를 쓰는데 40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저희 로딩 방식은 캐리어 두 대가 동시에 하는 캐리어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치 타입의 엘리콘은 지금 완배치 한 20개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주성은 싱글 웨이퍼 타입으로 하나씩 외우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로봇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엘리콘이나 그 회사들은 로봇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봇가 장비 전체의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CD 기판은 0.5에서 0.7T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대형의 기판을 신뢰성 있게 걔가 반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얘 같은 경우는 클로서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안에서 로봇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챔버가 스톱이 되는. 물론 우리도 캐리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지만 거의 캐리어에 의한 로스보다는 로봇에 의한 로스가 더 신뢰성이 큰 걸로 저희도 LCD를 해보려면 굉장히 그런 우연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판 사이즈는 저희는 5세대고요. 어플라이드는 8세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챔버가 지금 한 15개 이상 됩니다. PI가 저희는 10개까지 한 7개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레시피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올리콘 같은 경우는 거의 2개를 사실 동시에 합니다. 근데 올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치에 20개 안에 CVD로 유니폼티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여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거는 거의 코어 챔버의 맥각형이나 코어가 거기에 따라서 챔버를 붙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사들마다 특징이 따로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LC, 로드락이 있고, 그 다음에 히팅 챔버가 2개 있고, P층이 있고, 그 다음에 R층, 그 다음에 N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로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 챔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IN을 다 별도의 챔버에서 성막을 하기 때문에 각 챔버마다의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일부 회사는 P하고 I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테미네이션을 위해서 낙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가장 I층은 3,000 정도 됩니다. 저희는 3,000 정도 오기 때문에 I층은 굉장히 I챔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6챔버 정도씩. 그 레이트를 전체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NF3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일괄로 그냥 쉴드로 전체를 떼어내서 클리닝하고 다른 쉴드로 교체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고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 로봇이 올리게 되면 이쪽부터 쭉쭉 가서 승막을 하고 다시 리턴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장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글라스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PC 성능을 하게 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90초 탭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CVD는 이제 180초 탭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90초 탭으로 해서 CVD 하나, 스파타 하나로 해서 25메가 생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PCB 안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성막 속도가 낮을수록 열화되는 게 굉장히
있다라는 게 저희 실험 결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소, H2 패시베이션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막질이 좋은 영향이 나서 굉장히 당글링 번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H2 패시베이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나노를 저희 표준 대포 레이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라인의 스파타 장비, 이거는 이제 호리젠탈 타입입니다. 누워서라는 타입이고요. 이것도 CB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30년 전부터 같이 개발을 해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트레이가 필요 없습니다. 기반을 가져가는 트레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그거에 대한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청비호식으로 누워서 가면 밑에서 스파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얘 메인터넌스 중에 한 20일 정도가 되는데요. 타겟 라이프가 한 9일 정도 되거든요. 9일에 한 번씩 메인터넌스를 하는 타겟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90초 템플레이트. 스파타도 좀 비교해보면 알바가 인라인 타입이고 올콘도 인라인 타입, 오플라이드 인라인 타입. 오플라이드는 원래는 인라인 타입 장비를 안 갖고 있었는데 AFC로 흡수하면서 AFC가 원래 인라인 타입 장비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인라인 타입을 이제 하고, 근데 아바코는 이제 AC 쪽에 인라인 장비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라인 장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수평 방식이고 아바코가 수직 방식, 거의 방정 방식은 DC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파타 장비의 구성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트레이를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 업무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니까 태양 전지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는 LCD 장비는 굉장히 하이스펙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LCD 장비를 솔라스로 가져온다는 걸 보면 그건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자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박의 아모르파스 슈퍼에 대한 기억을 보면 저희는 기판 사이즈가 1.1에 1.4입니다. 물론 TCO가 붙어있는 TCO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탭 타임을 90초에서 연간 25만원을 저희가 부집을 하고요. 그 파워 아웃풋은 일단 100W를 나오면 일단 7%를 보장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0시간에 그 다음에 시간당 40피스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에 360을, 그 다음에 80%의 업타임, 90%의 이인을 해서 연간 25만원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드나 업타임은 실제로 장비를 도입하시는 메이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라든지 스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보다는 더 많은 생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1에 1.4, 그 다음에 한 엣지부터 한 20mm 정도는 카운트를 안 하고요. 그래서 100mm한테 한 70% 정도를 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여지가 있어서 저희는 이거는 패널 기술로 10%인데 실제로 모듈까지 가면 한 6.5% 정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레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PCB도 여기서 이제 성막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패킹을 하고, 레이저는 한 4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지금 앞에 프론트 앞공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는 프론트엔더만 턴키를 했었었는데 일부 고객들이 기술이 없는 고객들이 턴키 발전을 많이 하니까요. 일단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다 습득해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메인터넌스 기술까지 알게 하려면 몇 년을 걸리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턴키 베이스를 하는 거는 돈이 있고 비즈니스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턴키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요 공정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객들이 요청해서 지금 모듈 공정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동 같은 데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공장까지 줘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장하고 그 옆에 있는 플랜트, 글라스 공장 이런 것들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기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주더라도 그 공장 건설하는데 유틸리티 계산이 이런 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를 다 맡기는 토탈 비즈니스에 대한,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파이낸시까지 해주면 안 되겠냐. 돈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좀 파이낸시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보장할 수 없겠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특히 인도, 그 다음에 중동 쪽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이낸시까지 많이 그쪽에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24나 125가 나오면 처음에 반드시 이제 열하고 여쭤보고 그래서 또 100 정도 나오면 이렇게 세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 초기에 124나 125가 나오면 일단 7%의 그 변환율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모노버스에서 마이크로로 가면 굉장히 그 파장 범위가 넓은 빛을 흡수합니다. 결국은 태양광이라는 것은 흡수된 빛을 산란을 좀 막고 어떻게 하면 덜 반사되게 하는 게 이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굉장히 넓은 파장의 빛을 전부 다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마이크로 크리스탈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지금 찍어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 1.1에 1.4의 판넬을 제작할 수 있는 데모 라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m가 150m에서 한 90m의 크림이 필요한데 그 레이아웃을 저희가 드릴 때 탄핵 CVD까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글로 연산을 하시다가 나중에 탄핵으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 CVD를 두세 정도 구입하시면 그래서 싱글 탄핵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객들한테 그걸 여쭤보죠. 싱글만 하실 건지 아니면 추후에 탄핵 생산까지 하실 건지 문의를 드려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레이아웃이라든지 유틸리티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고요. 판넬도 생산해서 일부 고객들한테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내년 3월에 저희 평택 공장의 지상주차장에다 저희가 25kW의 판넬을 설치해서 실질상으로 그게 얼마나 효율이 되는지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